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면서 느껴왔던 요즘 부모님들께 가장 해드리고 싶은 조언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연구에서도 실제 현장에서도 아이들 발달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는데 실제 부모님들은 그 위험성을 모르시고 무심코 하시는 행동이거든요. 바로 미디어 노출입니다. 미디어 노출은 스마트폰, 각종 패드, 집에서 보는 TV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데요. 전 요새 육아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대한 부모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왜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미디어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는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 얘기, 미디어 노출은 안 좋으니 최대한 피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아이가 많은 식당 같은 데를 가면 많은 테이블의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밥을 먹고 있거든요. 발달 지연으로 저에게 오는 아이들 중에서도 과도한 미디어 노출 케이스들이 아주 많아요. 전문가 중 한 명으로서 이 심각성이 위협적이다 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디어 노출을 하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들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고 왜 안 좋은 건지 그 프로세스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안도 말씀드리려고 해요. AAP, 즉 미국 소아과 협회와 WHO가 제시한 영유아의 미디어 노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학계에서나 현장에서나 가장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만 2세까지는 미디어 노출을 하지 말 것, 그리고 만 5세까지는 양질의 콘텐츠로 1시간 이내로 노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연령대의 아이들도 미디어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미디어 노출은 최소화해야 한다. 어릴수록 미디어 노출은 좋지 않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노출하시는 이유가 전문가도 잘 모르지만 막연하게 안 좋을 것 같으니 하지 말라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일 텐데요. 아닙니다. 아이의 발달과 미디어 노출의 관계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이 됐습니다. 권위 있는 집단, 미국 소아과 협회나 WHO,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미디어 노출이 발달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증거가 이미 많이 쌓여있기 때문이에요. 또 미디어의 특성이 아동 발달을 해치는 요소가 많고 장기적으로 양육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미디어와 아이들 발달 사이의 인과관계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은 지루하실 것 같아서 생략하겠지만 이건 연구의 특성을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지금까지 쌓인 연구만으로도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을 막아야 하는 필요성이 차고 넘치도록 쌓였다. 그래서 공신력 있는 단체들이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지어 프랑스와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빅테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미디어 노출을 법안으로 막으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어떤 연구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바일,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의 영향에 대한 연구들은 아직 열심히 진행 중이라 미디어 노출에 대한 연구하면 아직까지는 TV나 비디오 게임의 영향을 다룬 경우가 훨씬 많기는 해요. 그런데 TV의 영향을 포함한 여러 미디어의 연구들을 종합해 봤을 때 다른 여러 요소들의 영향과는 독립적으로 미디어가 영유아의 발달과 부정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추측할 수 있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고요. 제가 좀 무서웠던 게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른 시기의 미디어 노출이 몇 달 후, 심지어는 몇 년 후에 발달 지연과 같은 발달상의 어려움을 예측한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미디어를 많이 본 아이들이 나중에 발달 검사를 했더니 문제가 더 많았다라는 결과가 있었다는 거죠. 또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요. 이미 해외 여러 연구에서 미디어 노출이 언어 지연의 위험성을 높이는 건 이미 밝혀졌는데 국내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언어 지연 아동들을 살펴보니
24개월 이전에 2시간 이상 미디어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팀도 12개월 대의 미디어 노출이 향후 의사소통 능력, 사회성, 미세근육 발달에서의 지연 위험을 높인다는 결과를 얻었고요. 또 미국에서 진행된 한 연구를 보면 24개월 이전의 스크린 노출이 33개월 대의 비전형적인 감각 행동의 위험을 높인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럼 미디어 노출이 왜 이렇게 영유아의 발달에 안 좋은 걸까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영유아의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미디어의 특성들이 그 발달을 도와주는지 방해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영유아기는 아이들의 신체, 사회 정서, 인지가 골고루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영유아기 아이들은 이걸 오감을 통해서 배웁니다. 직접 만지고, 느끼고, 맛도 보고, 소리도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감각을 동원해서 발달을 하는 거예요. 또 이때 사람과의 상호작용, 특히 가족들과의 상호작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모님과 그리고 가족들과 눈 맞추고 재밌게 놀고 이런저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관심 공유도 하고 정서도 공유하고 이런 놀이, 상호작용이 사회성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자신의 몸을 움직이는 법도 배우고 언어와 뇌발달도 이루어지죠. 그런데 아이들이 스크린 미디어를 사용할 때는 일방적인 자극에만 노출되는 것이 대부분이거든요. 산만한 아이조차도 숨죽이고 스크린을 보잖아요. 어찌 보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부모님이 스크린을 보여주시기도 하지만요. 이런 수동적인 특성이 바로 발달의 위험 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계속 전환되는 영상의 특성상 아이들에게는, 특히나 영유아들에게는 굉장히 자극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면 조용히 얌전히 앉아서 영상을 보잖아요. 그건 주의 집중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만큼 자극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많이 노출이 되게 되면 아이들의 뇌에서는 강력한 자극을 더 원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는 게 도파민 회로의 활성화와도 연관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영상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들을 시시해하고 웬만치 자극적이지 않으면 쉽게 흥미를 잃게 됩니다. 참고로 이 도파민 회로가 어른들에게도 핫한 주제죠. 책과 공부를 멀리하게 되고 유튜브나 SNS에 빠지게 되고, SNS 중에서도 쇼츠나 틱톡처럼 점점 자극적이고 짧은 동영상일수록 도파민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더 중독된다, 더 큰 자극을 쫓게 된다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식욕이랑도 연관이 있어서 비만이 되기 쉽고, 더 나아가서 포르노 중독이나 마약, 도박 중독도 이 도파민 회로와 연관이 있다고 하죠. 어쨌든 어른도 그렇게 도파민 중독에 빠지면 생산적으로 살기가 어렵잖아요. 아이는 어른보다도 더 자제력이 부족하기에 미디어 중독에서도 최대한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주 반복하고 이런저런 것들을 시도하고 실패하면서 인지를 발달시키게 되는데, 미디어 영상을 볼 때면 아이들이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게 되죠. 사고력을 기를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미디어 영상 노출이 아이들의 주의 집중력을 비롯한 여러 인지 발달에서의 어려움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면서 뭔가에 집중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발달적으로 아이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활동, 집중을 할 때에는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가 활동을 하면서 접하는 물체나 자극이 눈에 띄어서 그 두드러진 특성 때문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 장난감은 알록달록 예쁘게 만들고 또 아이들의 주의를 환기시킬 때 딸랑딸랑 소리를 내기도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주의를 기울이죠. 이건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주의 집중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동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활동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만약 그게 장난감이라면 아이가 이건 어떻게 조작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나는 걸까? 이렇게 여러 가지 시도를 하면서 아이의 내면에서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력을 발휘하는 건데요.
발달에 적절한 활동들은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가 되어서 아이가 주의를 기울이고 조절할 수 있게 합니다. 잘 만들어진 장난감이 보통 그렇죠. 그런데 미디어는 아이들이 단순히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 시선을 빼앗기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의력이 발휘될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주의력 발달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또 미디어 노출이 영유아의 발달에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발달에 필요한 다른 활동을 할 시간을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영유아기 때에는 잠도 많이 자고 신체 활동도 많이 해야 합니다. 이건 WHO에서 가이드라인이 나올 정도로 발달에 굉장히 중요해요. 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늘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신체 발달, 사회성 발달, 인지 발달이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미디어 노출을 많이 하는 아이들은 수면 시간, 신체 활동 시간, 상호작용 시간이 줄어들죠. 그래서 미디어 노출을 많이 한 아이들이 발달상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인다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기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 사용은 정신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도 많은 연구들이 밝혀냈고 지금도 밝혀내고 있는 중인데요. 수면장애, 우울, 불안, 자살률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잘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훈육은 아이가 어릴수록 효과적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훈육의 저항이 커집니다.